전생은 오래전부터 인류가 품어온 의문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만의 특성과 기질이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한다. 설령 모든 인생의 시작이 이미 운명지어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정신적인 성장이 인간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면적 특징은 저마다 책임지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된다. 인생은 저마다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제임스 알렌 지음, 이너북 출판. 이 책은 1860년대에 출생한 영국의 철학자 제임스 알렌의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저서 As a Man Thinketh, 번역하면 위대한 생각의 힘인데요. 성서에 버금가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유복한 사업가였지만 좋지 않은 경제 사정 때문에 1878년 파산했고 다음 해에 살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좌절과 불행 속에서 38세 되던 해에 알렌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톨스토이의 가르침대로 자발적인 가난, 영적인 자기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양의 고전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10년 동안 묵상과 사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후에 문학적으로 천재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 천만의 독자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렌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운명은 많은 결과를 유도하는 불가사의한 힘, 한 개인의 인생에서부터 국가의 주권과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힘이 특정한 결말을 야기하는 불가항력적인 흐름을 지배하는 것으로 비춰진 사례는 어느 시대에나 무척 많았다. 생과 사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듯이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예정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많다. 그런데도 사람은 실패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 온갖 정성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불가사의한 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확신마저 들게 된다. 인간 차원에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힘, 그것을 신의 섭리, 신의 인도, 내지는 숙명, 운명이라고 부른다. 운명,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운명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인간을 끝없는 밑바닥으로 추락시키기도 한다. 시인이나 철학자처럼 통찰력이 깊은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운명이 베푸는 은총과 잔인함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한다.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시인이나 관찰력이 예리한 작가들 중에는 운명의 본질을 꿰뚫어 불후의 명작을 남긴 사람들도 많다. 그리스나 로마의 문학 작품 중에는 불길한 운명을 극복하려는 주인공이 결국에는 맹목적인 비운을 맞이한다는 내용이 많다. 가령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함으로써 결국엔 그 운명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인간이 운명의 흐름을 감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늘이 예정한 결말을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오마르 하이암의 흘러가는 시간은 선명하게 운명을 표현한 작품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흔적은 계속 쌓여간다.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것.
기원도 재능도 조각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지나간 흔적을 지울 수도 없다. 눈물로도 한 번 씌어낸 글씨를 씻어낼 수는 없느니. 수많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힘에 좌우되고 농락당하는 듯한 경험을 거듭하면서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신만이 안다. 최선을 다하라. 다만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최선을 다하되 신의 존재를 믿고 운명은 하늘에 맡기자는 게 말의 참뜻이다. 운명에 관한 두 가지 시각.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인생에 대한 자세, 즉 도덕성을 고양하는 교훈은 의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운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시각에서 자유를 강조한다. 더불어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를 배움으로써 마음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터득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운명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의지와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인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운명에 따라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숙명론과 의지와 선택에 따라 운명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자유의지론이 서로 대결하면서 운명을 보는 큰 흐름을 양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팽팽한 대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중도의 입장이 나타난다. 운명에 대한 두 시각의 어느 한편으로도 기울 수 없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운명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은 모순관계이기에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성질을 서로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 저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단면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이해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자의 심층을 꿰뚫는 새로운 시각이 요청된다. 지금부터 이상의 두 가지 견해를 통괄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거대한 원리를 소개하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할 터인데 그것은 인과관계, 즉 일종의 자연법칙에 의거하고 있다. 원인을 운명짓는 결과.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란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운명을 개척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숙명적 결과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미이다.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때 눈앞에 드러난 결과는 원인과 같은 종류이지만 같은 속성이다. 그 둘은 늘 동등하면서 적합한 관계에 있으니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정신세계와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서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원인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원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즉 운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는 원인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 원인이 되는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결과라는 열매가 수확되는 것이다. 어느 한순간에도 생각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씨앗과 인생의 사건 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유롭게 선택하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력이 원인을 만들어내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게 된다. 선택한 행동에 따르는 운명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뿐이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표현한 결과로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된다. 기질과 성격은 사람마다 제각각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정 지어져 있다. 이제 막 탯줄을 끊고 분만실에서 나온 갓난아기조차도
특유의 내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그 특징들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물건들처럼 규격화되어 있거나 획일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며 인생의 결과를 그저 타고난 운명 때문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한지도 모른다. 나라는 제품을 성장시키는 법. 만약 타고난 운명과 성격이 살아가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정신적 성숙이나 인격 함양을 위한 노력은 불필요할 것이며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도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를 표출하는 내면에는 성장적으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내 인생을 마주하는 자세는 내면의 기질과 성격이 행동으로 표출된 결과다. 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태어날 때 이미 특성화된 나라는 제품을 어떻게 성장시켜 왔는가에 대한 답이자 행동들을 통해 수확된 인생의 결과로서 열매이다. 기질과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일까? 저마다 지니는 내면의 특징, 즉 기질과 성격 또는 인격은 오랫동안 수많은 인생들을 거치면서 질서정연하게 정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천성으로 지칭되는 내면의 특징은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면서도 무수한 인생들의 수많은 실제 경험과 행동의 조화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의 특성은 단순히 운명 지어진 것으로서가 아닌 인류가 공동으로 개척하고 변화시켜온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생은 오래전부터 인류가 품어온 의문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만의 특성과 기질이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한다. 설령 모든 인생의 시작이 이미 운명 지어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정신적인 성장이 인간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면적 특징은 저마다 책임지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된다. 인생은 저마다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이 운명의 결과를 가져온다.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바로 나이다. 그 행동들에는 내가 키워온 기질과 성격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각과 사고가 반영돼 있다. 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특성을 키워나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인 셈이다. 내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 행동을 실행에 옮겨 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상생하며 그 행동의 끝에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나를 표현하는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나의 내면적 특성이 걸어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수많은 행동이 조화를 이루며 야기하는 인생의 결과는 마치 순환하는 계절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걷어들여지듯 마음속에서 자라난다.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는 사고와 감정은 씨앗으로서 부지불식간의 마음이라는 토양에 뿌려진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생각과 행동이 싹트기 시작한다. 한 알의 씨앗이 고유한 성장 프로그램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하나의 행동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과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수확해야 할 열매다. 자연의 법칙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공정한 흐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각자 내면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결과이다. 피할 수도 없고 간절한 바람조차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는 운명의 흐름은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바라는 마음에는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가슴을 울리는 환희도 예고 없이 찾아드는 고통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에서 바라고 주문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결과들일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러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 만들어낸 흐름이다. 정신적 내면을 성숙시켜온 사람은 그에게 대적하는 사람에게조차 안갚음을 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힘겨운 존재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또는 혹독한 시련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직면하는 상황과 환경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간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그 국면들을 대처해 나간다.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숙한 언행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성장이다. 성숙하지 못한 삶의 방식을 청산함으로써 부정적인 환경과 힘겨운 상황을 끝낼 수 있다. 더불어 새롭게 거듭난 나에게 소망해온 결과를 가져다줄 원인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고 성실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법칙의 결과. 자연의 법칙이 인생의 흐름을 창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겠다. 나의 현재 인생은 내가 걸어온 과거의 결과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 아니라 수면 아래의 흐름을 따라 결과를 향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결과에 해당된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고 비겁하며 약삭빠른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한 현실은 언뜻 보면 정의롭고 성실한 사고와 행동이 행복한 결과를 낳는다는 정신적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차라리 교활한 편이 낫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엔 자연 법칙의 공정성마저 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량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착하고 성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반대로 약삭빠르다고 해서 모든 행동과 사고가 옳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사람은 좋든 나쁘든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과 그 뿌리가 같다. 가끔씩은 표면적인 결과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칙의 원리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최선의 씨앗을 심어라. 지금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한때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길을 걸었을 수도 있다. 현재는 착하고 배려심이 많지만 예전에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에 휩싸였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 생각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아름다운 마음에 눈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는 정의와 올바른 생각만을 실천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부정적인 사고만을 일삼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상냥하고 아름다웠던 마음을 상실해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 간다.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과거의 이런 현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씨앗이 뿌려진 결과이다. 그러나 암울해할 필요가 없다. 비록 현재가 불운의 연속이더라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에 넘치는 수확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들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도 이 순간 불행과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다면 언젠가 고통스러운 수학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성은 천부적인 것이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원인이 분명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 상황을 인연이라고 한다. 전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수한 인생의 탄생과 죽음이 반복된 결과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져 내면적 특성으로 표출된다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이치는 끝없이 이어지는 게 된다. 인간 개개인의 특성이란 마음의 습관이다. 습관이 된 마음의 특성, 무의식적으로 행동 양식을 창조해 간다.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행동 양식이 다시 내면에 작용함으로써 또 다른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자각되지 않은 채 몸에 밴 나쁜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의식적인 사고로 행동을 바꾸면 마음의 습관도 변한다.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고와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나는데 드는 시간의 길이와는 무관하게 인생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은 변화의 과정을 내면적 변화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은 사고와 행동의 결합에 의한 조화이며 이는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전생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평소 못마땅했던 성격이나 습관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나아가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고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다. 어떤 남자가 실직을 당해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실직 통보를 받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좀처럼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답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은 공정한 운명이 아닌 듯이 보였다. 이전 직장에 근무할 때는 그는 다양한 업무로 무척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일들을 배움과 능력 개발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 그보다는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많았다. 서서히 그에게는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욕망이 피어났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의 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거나 능력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식이 아니었다. 그저 업무량이 적으면 훨씬 즐거울 텐데 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새로운 업무가 할당된다는 것은 성실하게 일해온 데 대한 성과이며 보상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을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오로지 일에서 해방될 날만을 고대했던 것이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해고라는 현실의 결과로 멋지게 이루어졌다. 무의식적이긴 했으나 일 없는 편안한 상태를 바라왔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더 불안하고 무의미한 나날이 시작됐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은 그를 고되고 맥 빠지게 만들어버렸다. 결과의 교훈이 주는 과제. 실직이라는 결과 앞에서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고역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한편 자기 개발과 성장을 하는데 무척이나 소중한 기회다. 이러한 사항들이 그가 반드시 깨달아야 했던 과제들이다.
인간의 사고가 배태한 상황마다에는 배워야 할 과제가 있다. 그 과제들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를 통해 교훈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비로소 과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는 진정한 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어리석은 생각이 불러온 실직이라는 슬픈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진정 그가 해야 할 일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의 정신이 일에 대한 사고와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결과 또한 그에 어울리는 상황으로 찾아왔다. 정신이 일 쪽으로 주파수를 맞추면 맞출수록 사고 또한 새로운 인생 흐름을 만들어냈기에 그에게는 더욱 많은 일들이 할당되었다. 나아가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온 힘을 쏟으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내면의 풍성함도 맛보게 되었다. 그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일이 주어진 의미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구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자는 어떤 물체가 앞에 놓여 있어야만 생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림자가 생길 수 없는 법이다.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운 행동의 산물이다. 활발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기업은 계속해서 도약한다. 그러나 소임을 게을리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직원이 많은 회사는 노동력이 저하되어 결국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사고와 행동이 다양한 조건의 흐름을 만들고 자연 법칙에 따른 운명을 맞이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씨앗은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되며 감춰져 있던 내면적 특성을 성장시킴으로써 그 열매를 맺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좋은 열매를 맺든 나쁜 열매를 맺든 수확의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그 열매란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일 수도 수없이 반복된 삶과 죽음의 경험이 가져다 준 결과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그 인생의 행위에 따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이미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 부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결국 부의 위력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질없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지만 떳떳하게 얻은 물질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풍족함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운명에 몸을 맡기는 일과 같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면 언젠가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큰 행운을 맞이할 수 있다. 굳이 윤회나 환생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미덕과 부도덕의 결말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능력과 의식 수준을 스스로 높여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을 날이 올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도 모른다. 단순히 의식 수준이 높은 몇몇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와 정의를 개혁해 나가는 리더가 탄생할 수도 있다. 내가 바뀌면 인생도 변한다. 개인이 뿌린 결과대로 열매를 맺듯 국가나 사회도 수확을 한다.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정직하고 정의롭다면 국가의 미래는 번영과 발전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부정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쇠퇴의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임무에 성실하고 의욕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변화한다. 고매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덕의 문화와 자기개발에 전념하면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국가에는 평화와 번영이 보장된다. 거대한 자연의 법칙은 은밀하면서도 정확한 공정성으로 인생에서 작용한다.
늘 눈물만 흘려야 하는 운명, 밝게 웃음 짓는 운명. 운명은 인간이 손수, 씨실과 날씨를 엮어서 짜나가는 천과 같은 것이다. 이때 인생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학교가 된다. 기쁨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미덕과 부도덕을 쌓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진도가 느려 보이지만 확실한 지혜를 배우는 수업이 이어질 것이다. 이상이 세상을 이끈다. 이 세상은 이상가들에게 구원을 받아왔다.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끌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슬프거나 괴로울 때 또는 힘들 때에도 이상가들의 아름다운 미래상을 보며 위로를 받곤 했다. 그런 이상가들이 잊힐 수는 없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그냥 묻힐 수는 없는 것이다. 인류는 그들의 아이디어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 마음 어딘가에서 그것이 언젠가는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가들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며 천국의 건축가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까닭은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다. 그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생기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품이 있는 이상을 세우고 그 아름다운 미래상을 계속 보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콜럼버스는 미지의 대륙에 관한 미래상을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코메르니쿠스는 우주의 진정한 모습에 관한 미래상을 계속 갖고 있다가 결국 그것을 증명했다. 석가는 완벽한 평화로 가득 찬 정신세계의 미래상을 계속 추구하여 해탈의 경지를 깨달았다. 마음에도 습관이 있다. 좋든 싫든 마음의 습관은 그에 맞는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나쁜 마음은 몸을 병들게 한다. 나쁜 생각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지만 맑고 순수한 생각은 혈액을 맑게 만든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식생활을 개선해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늘 맑고 순수한 생각을 하면 병이 들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불순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악의, 선망, 분노, 불안, 절망은 인간의 몸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빼앗아 간다. 우울한 얼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의 분명한 결과이다. 불순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얼굴에 복이 흉한 주름이 지기도 한다. 인간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으로 집안을 가득 채워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기쁨과 선의로 채우게 되면 표정은 밝아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심신이 평온해진다.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 사람은 사고를 통해 인생을 파괴할 수도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사색을 많이 하고 내면을 가꾸면 외면의 모습도 변화한다.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감추려고 해도 내면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외면으로 나타난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불운과 불행을 부르고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은 행운과 행복을 부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도 챙기고 행복한 나날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